제가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힌트가 되시면 정말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제 둘째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 나이로 8살이죠. 오늘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신기해서 네,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빠들만 조용히 보세요. 네, 엄마는 클릭 금지.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애들하고 뭐 놀고 애들 교육시키는 얘기들을 하면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그렇게 쪼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보시면 남편분들이 엄청 혼날 것 같아서 네, 여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클릭하셨으니까 보셨겠죠. 네, 클릭 금지했지만 혹시 보셨다면 주의사항이 절대 남편분에게 이걸 강요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제가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분들께, 그러니까 아내분들에게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 또 욕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좀, 하여튼 여러모로, 부부 동반 모임 갔다 오고 나면 형님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너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애들하고 진짜 많이 놀고,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모임에서 제가 철부지처럼 그걸 다 공개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되게 입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 동반 모임 있으면 제가 애들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영상에서 이런 거 푸는 이유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이걸 좋아서 하는 거지 아내가 뭐 제 와이프가 만약에 저한테 이걸 하라고 시켰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엄마분들이 보셨다고 해도 남편분에게는 이걸 강요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제가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힌트가 되시면 정말 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되게 현실 영상입니다. 네, 앞에 큰아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뭐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찍은 거예요. 은결아 뭐 이렇게 해봐 한 것도 아니고 네, 둘째 이름이 은결인데 공부하는 영상 아까 오랜만에 같이 있으면서 찍었어요. 요즘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영상 보여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가 공부 잘했으니까 니네 애들도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봐 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받아쓰기 같은 거 막 30점 맞고 막 그랬었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구단 너무 못 외워가지고 아빠 나 구구단이 너무 어려워해서 네 제가 그것도 뭐 체계적으로 저는 이게 교육업자니까 저는 참고로 수학학원 제가 경영한 것만 해도 만으로 13년이 넘었고 교육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한 만으로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 나이에 교육업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교육업에 있어서는 저는 뭐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두 아들은 다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네, 진짜 못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표정이 엄청 진지해 보이시죠? 아빠가 강제로 공부시킨다고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가 있고요.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외적 동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좀 많이 해요. 외적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뭐 10,000원 줄게. 뭐 요런 게 외적 동기죠.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어떤 보상이든 보상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를 외적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 동기는 뭐냐? 그러니까 좀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내적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놀고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는 와이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제 내적 동기입니다. 그냥 단지 제가 재밌어서 하는 제 내적 동기로 하는 일이죠. 와이프가 저를 시켰다면 저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내분이 남편분께 아무리 이걸 강요해도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아빠가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저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 외적 동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지금 만 8세거든요. 만 8세 학생이 수학 공부를 처음부터 내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네, 이거는 저는 환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애는 수학에 흥미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무슨 애가 수학에 흥미가 있겠어요. 간혹 가다가 숫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숫자를 아무리 좋아하는 학생도 이런 문제집을 이렇게 막 풀고 하는 거를 재미를 느낀다? 솔직히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는 게 재밌던가요? 우리 애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완전 재밌으세요? 직장 가는 게 너무 행복하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건 너무 다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외적 동기로 인한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외적 동기를 어떻게 해야 내적 동기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게 아동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진아영 교수님의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정말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가 교육업을 한 20여 년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진아영 교수님께서 상당히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소아정신과인가? 그 분야의 존스 홉킨스 출신의 교수님이신데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는데 강력히 추천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교육의 핵심은 특히 이런 어린애들 아주 아동들이죠. 아동의 교육의 핵심은 외적 동기를 통해서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거다. 이거에 대한 실례를 여러분께 매우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교육에 있어서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큰 성과를 보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은 알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분히 제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교육업을 하던 전문가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건 되게 적지만 저희 아내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역시 참고하세요. 이 영상이 상당히 긴 영상입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촬영할 때도 제가 한 1시간, 2시간? 1시간 정도? 공부한 후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한번 찍어야겠다 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게요, 여러분 대단한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고승덕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함수 E는 에포트입니다. 노력. E는 TC 스퀘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노력함수는 T는 타임이죠. 시간에 비례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좋겠죠. C는 concen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 2번 곱해지죠. 그래서 제곱입니다. TC 스퀘어.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하고 집중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표정을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드리던 말씀인데 표정을 보세요. 아빠가 강제로 시켜서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이런 집중력이 저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풀고 있어요. 그죠? 진지한 표정 보이시죠? 이렇게 집중해서 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강제로 시킨단 말이에요. 공부를 강제로 시키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그런 거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잖아요. 엄마가 강제로 공부를 시키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어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요즘에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아들 혹은 딸에게는 야,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숙제라고 하고 본인은 거실에서 TV를 보죠. 방에서 TV 소리 다 들립니다.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지만 귀는 드라마를 향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죠. 시간만 늘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중력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을 결국엔 높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집중력은 어떻게 해야 좋아지냐? 오늘의 영상은 집중력을 높이는 법, 여기에 좀 특화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집중력이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진짜 연구 결과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겨레에서 날짜가 좀 되긴 했는데 2012년에 성적이 급상승한 비결이요. 매일 아침 달리기 운동입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믿지를 않으십니다. 이건 뭐 기사화 되기도 했고 하버드에서 이거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영교시에 전교생에게 1.6km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전교생이 다 달리기를 하게 아침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다른 특활 프로그램 한 게 아니라 아침에 1마일이죠. 1.6km 이거 달리기만 시켰는데 애들이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 과학 평가에서 1위, 수학에서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침에 달리기만 시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심박수의 80에서 90% 이거는 좀 힘든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했더니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는 뇌가 하죠.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합니다. 그러면 뇌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신체는 다 단순합니다. 에너지와 산소. 우리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와 산소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에너지하고 산소를 공급을 어디서 하죠? 뭘로 공급하나요? 폐가 바로 이렇게 뇌에다 주나요? 밥을 먹으면 바로 뇌에다가 밥을 먹이나요? 아니죠. 뇌에다가 에너지와 산소를 가져다 주는 게 혈액입니다. 혈액.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뇌에다가 이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줄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뇌가 잘 돌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막 단 거 먹으면 머리가 잘 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단 거만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결국에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성인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심혈관계 질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망률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데 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뭐 이렇게 꼭 달리기 아니어도 됩니다. 심박수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됩니다. 심박수를 빨리 뛰게 하고 피가 빨리 돌아야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과 집중력은 이게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습니다. 졸리죠.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으면 졸리다. 이게 체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잘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집중력이 체력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어디가 아프고 피곤해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체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체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해져요. 특히 한 고3 정도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어디가 아프던가 해서 성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겠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아주 어린 6, 7세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초등학생 때가 저는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뛰어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하게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창의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창의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창의력이 좋아지는 거는 놀이를 하면서요. 뭘 하고 놀면 더 재밌을까? 이게 진짜 창의력인 사고력을 키워주지 않겠습니까? 놀이를 통해서 두뇌를 개발하는 거지. 이것도 논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두뇌 개발이 가장 많이 된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력을 키워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제일 하기에 적합한 게 어릴 때, 초등학생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초등학교 때 체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영상은 다 걷어내고 둘째 아들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아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그냥 놀이잖아요, 놀이. 8살인데 진짜 잘하죠, 구름사다리. 이거 할 때 얼마나 많이 집중하겠어요, 그쵸?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을래야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사다리, 학교에서 하는 건데 원숭이 같죠? 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리고 심지어 평행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낸 놀이에요. 어떻게 놀면 재밌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놀이들을 자기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런 걸 하고 노는데 창의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히. 그리고 신체 발달도 너무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희 둘째는 뭐만 보이면 타고 올라갑니다. 감나무가 보이면 감나무 타고 올라가서 감 따려고 하고, 그냥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걸 하면서 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심박수하고 관련돼서 달리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100m 달리기 시키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달리기 할 때 저만의 한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냥 달리면 그거는 노동이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애들이라고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할까요? 이게 여러분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아침 6시 30분에 아빠랑 달리기 하러 가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는데도 전북대 가서 달리기 하자고 저한테 오히려 아빠 내일은 전북대 가서 달리기 하자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지금 새벽 1시인데 저 이제 또 6시 30분에 일어나서 애들이랑 달리기 하러 갈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면 이거는 놀이가 됐어요. 어떻게 놀이가 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시간을 재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달리기 해.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노잼. 달리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달리기 재밌습니까? 달리는 거 되게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재면 그때부터는 놀이가 됩니다. 왜냐? 기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또 아까 시계 보셨죠?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재줍니다. 여기 저희 그 언덕이에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또 계단 오르기지 않습니까? 계단 뛰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계단을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제가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애들은 심장이 터지도록 뜁니다. 아까 심박수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뛰어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계단 보통 한 제가 10층까지 뛰게 시키는데 시간을 이 정도로 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만 8세인데 지금 기록이 52초예요. 이따가 아마 나올 텐데 10층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52초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한 46초 정도 나오거든요. 첫째는 지금 만 11세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52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좀 지쳤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고 나면 심박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숨이 엄청나게 가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52초 보이시죠? 심박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즉 심폐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하버드 무슨 어디 교수님이 영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논문들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심박수를 높여서 심폐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게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지만 지금보다 집중력이 더 좋지 않았어요. 저 지금 40대잖아요. 근데 심폐운동을 저도 지금도 꾸준히 하거든요. 작은 애가 52초, 큰 애가 46초, 저는 35초 나옵니다. 저 40대예요. 네, 저 80년생이고
만으로 43세인데 저 이렇게 10층까지 35초 만에 뛰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한 13초 정도 나옵니다. 13초. 빠를 때는 한 13초 초반 나오고 느릴 때 13초 후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열심히 나름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아들 데리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씩 달리기를 매일매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아까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이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7, 8개월 정도?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7, 8달 만에 이렇게 올리는 성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달리기 하고 두 가지 하거든요, 주로. 달리기, 조깅 한 2km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계단 오르기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100m 달리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기록 측정은 보통 일주일에 2번 하는 거죠. 한 번은 100m 측정하고요. 또 한 번은 10층까지 계단 오르기 측정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2번을 측정합니다. 저도 측정하고요. 그리고 매번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갱신 욕구가 이게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빠가 무섭거든요. 안 무서워 보이시는 분 많으실 텐데 제가 정말 무섭거든요. 저희 애들은 제 표정만 바뀌어도 바로 웁니다. 워낙 아빠가 무서워서 저항이 엄청났어요. 제가 이게 아침에 지금은 7시 일어나고 전북대 가서 이렇게 기록 측정하는 날만 6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아니 어떤 초등학생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달리기 하자고 아빠가 그러면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저항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게 2~3달 지나고 나니까 애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습관이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달리기 하고 오니까 애들 엄마도 너무 좋아하죠. 깨울 때 애들이랑 싸울 일 없으니까. 달리기 하고 오면 밥 먹는데도 입맛이 너무 좋잖아요. 애들이 아침에 밥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학교 가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엔돌핀이 많이 돌아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달리기를 그냥 시작한 게 아닐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너무 많이 나약해졌어요. 나약해지니까 좀 찡찡대는 게 많아졌어요. 투정을 너무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싫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부정어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이거 다 동감하지 않으시나요?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살 많이 찌고 부정어 많고 핸드폰 많이 하고 뭐 싫다는 말 많이 하고 투정 많이 부리고 뭐 시키면 안 해 라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건 너무 편해서 걸린 병이다. 애들을 좀 힘들게 해야겠다. 지옥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니네 내일 아침부터 아빠랑 달리기 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아침에 막 애들 막 입 이만큼 나와갖고 막 하기 싫어갖고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막 그랬었는데 아빠가 워낙 무서우니까 그냥 이 말 한마디면 저희 애들은 말 다 듣거든요. 아빠 무서운 거 아니까. 제가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타협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옥 훈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애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한 달 지날수록 이게 본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 퍼포먼스 자체가 높아져요.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라는 거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거죠. 큰아들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닌데 심지어 막 수학, 과학 같은 거 뭐 40점, 50점, 60점, 70점 막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학생인데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부터 성적이 급상승해서 이제 수학 성취도 평가 보면 100점 맞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100점을 그동안 맞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9구단 할 때 그때 저랑 공부하고 그때 딱 한 번 100점 맞고 한 번도 100점을 못 맞다가 이렇게 달리기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나서는 100점 맞은 때가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일단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좀 행복한 표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웃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투정 부리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긍정적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저희 애가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아까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른 짓 안 하고 이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문제 푸는 속도 보세요. 이게 곱셈이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3학년 2학기 거 푸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1년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1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뭐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푸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상만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생긴 거죠.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아침 달리기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상을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무언가 되게 의욕적이 됩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즉 내적 동기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결국엔 내적 동기 향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적 동기를 향상해 주니까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공부마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저는 가장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또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애들에게 두 가지는 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스마트폰이고요. 두 번째 금기사항은 이건 중등 이후요. 초등학교 때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등 이후로는 연애. 이거 두 가지가 공부를 되게 많이 막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에 순기능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할 때 공부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이게 등락이 심하면 조증일 때도 공부 안 되고요. 우울증일 때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심하면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체로 좀 평온한 상태일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하루 종일 여자친구 생각밖에 안 나죠. 그래서 공부 안 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재. 그럼 너무 우울하죠. 공부를 아예 책도 못 피죠. 이럴 때는. 그래서 공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대학 가서 만나는 걸로. 공부는 연애하고 거의 상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굳이 뭐 막을 필요 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없으면 연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핸드폰을 없애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지 않나. 공부를 하든 무언가 운동을 하든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애들을 이렇게 스마트폰 자제시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거와 하고 뭐 거의 혈투를 벌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는 엄합니다. 일단 애들에게 평소에 엄하게 하셨던 분은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유한 부모님은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키즈폰이라고 해서 신비 아파트폰? 이거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키즈폰이라서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속았어요. 이게 갤럭시인데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만 되면 애가 자꾸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 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위약금 많이 냈어요. 한 20만원 냈습니다. 위약금 20만원을 내고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잔인하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냥 얘가 이제 이거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대책이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의 저항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냥 과감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마음 편했어요. 차라리 이게 투지폰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큰애가. 그리고 막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한참 이제 폰이 재밌을 나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많이 매몰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려면 평소에 지루한 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게임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는 걸 많이 하다 보면 집중을 못 합니다. 요즘 애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정말 못 한대요. 왜냐하면 순자극적인 영상, 게임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서 수업 시간에 아예 듣지도 못한대요. 그게 정말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루해야 돼요. 우리 애들 맨날 뭐 이렇게 하는 소리 있죠.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심심한 건 좋은 거야. 그러면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해봐. 그러면 뭐 하면 재밌을지 놀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직도 레고 하고 놀고, 그리고 정할 거 없으면 책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학 문제 풀거나.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둘째 아들이 게임에 입문을 했어요. 큰 아들이 꼬셔서. 브롤스타즈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이런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브롤스타즈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무작정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한 장을 풀면 브롤스타즈 게임을 5분을 하게 해줍니다. 5분. 그러니까 10장쯤 풀면은 1시간을 하게 해줘요. 애들이 초등학생이더라도 문제 꽤 많잖아요, 그쵸? 이거 10장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애들이 항상 심심해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1시간 하려고 그래도 10장 풀려면 1시간 이상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장 풀어서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게임하는 거예요. 그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달리기 하고 하는 게 외적 동기를 제가 사실 좀 줬어요. 외적 동기를 어떤 걸 줬냐면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0.5초당 5분씩, 그러니까 1초를 기록을 1초 땡기면 10분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한 2초를 땡기면 20분을 하겠죠. 네, 그리고 턱걸이도 네, 이 아이는 열심히 할 때 한 3개 정도 하거든요. 3개 하면 5분, 4개 하면 10분, 뭐 요렇게 하게 해주는 거죠. 요건 처음에 좀 지켜보다가 뭐 적정하게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하루에 1시간을 했다는 뜻은 오늘 엄청난 활동을 한 겁니다. 달리기를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했거나 수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나. 근데 또 대충 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철저하게 만약에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틀린 문제들 다 오답을 하고 나야 그거를 한 장당 5분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틀려야죠. 네, 틀리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다들 아시죠? 그래서 둘째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처음에 풀 때 안 틀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거 틀리면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 은결아. 네가 그걸 깨달았구나 하고 아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우개로 열심히 지우면서 푸는 거 보셨잖아요. 안 틀리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 풉니다. 턱걸이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팬티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 팬티 입은 거예요. 네, 빨개 벗은 거 아닙니다. 하필 또 살색 팬티를 입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개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하게끔 제가 연습을 시켰어요. 처음에 이렇게 밴드 통해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한 개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개 하면 용돈 10,000원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용돈 10,000원 받기 위해서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한 개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거의 한 3개월? 매일매일 시도했거든요. 근데 한 개를 못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온 것 같아. 드디어 3개월 만인가 한 개를 했습니다. 기뻐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날 한 번 더 시도했어요. 또 했죠.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령이 터득돼서 쉬운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3개를 도전해 보라고 했어요. 3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개에 도전합니다. 1개, 2개. 근데 아쉽게도 2개 반. 3개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1개를 하고서, 그래서 이제 이걸 치닝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습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걸로 5개 정도 하면 이렇게 3개 정도 할 거야. 지금 4개 했죠. 5번째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이제 뭐 3개에 도전합니다. 1개, 2개, 네, 3개 턱 걸었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3개를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3개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꾸준히 하면 그 다음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제 스승님이신 메가스터디 김성호 부회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무언가 하다 보면은 딱 한 번 정도는 맥시멈이 나오거든요. 맥시멈이 지금 3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맥시멈을 계속 꾸준히 해서 평균으로 가져갑니다. 매일매일 3개씩 꾸준히 하면 어느덧 갑자기 어느 날 5개가 됩니다. 또 5개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7개가 됩니다. 또 7개를 꾸준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10개가 됩니다. 모든 성장의 원리가 다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자녀 교육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 건강과 멘탈,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뭐 공부 잘하는 거, 솔직히 잘하면 좋지만 저는 공부 잘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돈 잘 버는 게 중요하니까. 건강과 멘탈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과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걸 하다가 달리기, 네, 그리고 턱걸이. 그러니까 달리기는 신체 심폐 능력과 그리고 하체 운동이 되죠. 저는 상체 운동의 끝판왕이 턱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랑 턱걸이, 이 2가지만 잘하면 대부분의 운동이 이제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상체 운동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치면은 뭐 팔굽혀펴기나 딥스 뭐 이런 거, 요즘에 딥스도 좀 시키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네, 달리기를 2km 하고 턱걸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계단을 오릅니다. 평소에는 걸어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네, 뛰어 올라갈 때 시간을 잽니다. 이게 저희 3부자의 아침 루틴이에요. 저랑 아들 둘이 이렇게 셋이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1000변을 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죄다 화이팅하고 인사를 해줍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아, 이쁘다, 뭐 너무 착하네, 뭐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거를 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는 학생과, 그냥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억지로 일어나서 어거지로 학교 가는 학생의 미래가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의 애들은 아빠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멀잖아요. 남 같고.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애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저희 애들은 제가 공부 봐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빠가 공부 봐주는 걸 좋아한다, 이게 좀 되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애들이 공부할 때 짜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 아무리 많이 물어봐도 늘 한결같이 3번을 물어보든 5번을 물어보든 모르면 지금 알면 된다는 마음으로 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애들하고 매일매일 이걸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좀 너그러워진 거죠. 제가 많이 너그러워져서 전 애들을 혼낼지언정 애들에게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매우 버릇없는 짓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 애들이 되게 고맙게도 되게 잘 커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도 정말 잘하고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진짜 인사 정말 잘하거든요. 청소하는 뭐 이모님, 뭐 경비 아저씨, 뭐 이렇게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다 인사를 너무 잘하거든요. 저희 애들은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면 인사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배부르고, 그냥 저는 애들이 공부 못해도 진짜 서운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상태로
건강하게 이 멘탈 잘 키우고 이렇게 튼튼하게만 자라줘도 네, 저는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다고 저는 뭐 화내본 적도 없고, 성적이 좋을 때는 네, 기뻐해지고 칭찬은 많이 해주지만 공부 안 한다고 뭐 저는 혼내거나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나 뛰기 싫은데 이런 말 하면 좀 뭐라고 해요. 저는 투덜투덜 대는 꼴은 못 보거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이러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알아서 입 다물고 조용히 또 뜁니다. 애들이 착해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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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애들하고 달리기 하고 운동만 시키고,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뭐 공부만 시키고 만약에 이랬다면 애들이 제가 시키는 것들을 다 따라왔을까요? 네, 저는 진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들이 정말 친구 같아요. 왜 친구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저도 이렇게 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어항이 있죠. 이 어항에 잘 보면 이렇게 송사리들이 있습니다. 이 송사리들 55, 많을 땐 55마리였거든요. 이거 제가 애들 데리고 계곡 가서 다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빙산의 일각으로 조금만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뿐이고, 제가 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는 시간에는 대부분 육아를 합니다. 육아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애들하고 놀이를 해요.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빠가 애들하고 놀아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놀아준다? 저는 이 말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놀아준다. 아니 뭘 해줘요. 그냥 같이 노는 거지. 그쵸? 제가 이 송사리 잡는 거를 저도 좋아해요. 되게 철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송사리 잡으면 너무 재미없을 텐데 저희 2 아들하고 같이 뭐 사마귀도 잡고 이게 메뚜기도 잡고 진짜 벌레랑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잡으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스쿠터가 있어서 애들 데리고 스쿠터 타고 여기저기 진짜 되게 많이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심지어 뭐 저희는 사슴벌레 이런 것도 직접 잡아서 막 키우고 막 알도 낳고 나중에 부화하고 또 이렇게 어미 사슴벌레까지 만든 적도 있고,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꽤 많이 바쁜 편이지만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같은 시간을 많이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같이 운동하면서 거의 1시간을 매일매일 같이 보내거든요. 저녁에 저녁밥 같이 먹을 때 또 이렇게 수다 떨면서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저는 애들에게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얘네들 할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줘요.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맨날 저 부르는데 아빠 일로 와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아빠들은 그냥 네가 와, 아빠 바빠,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둘째 아들이 부르면 은결아 왜 하고 얘 방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가 뭐 쓰잘데기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랬어? 하고 리액션까지 꼭 해주거든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돼야 애들이랑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저하고 최소한 격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애들이 아빠를 되게 잘 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큰형? 저는 애들의 아빠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큰형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이 차이는 한 30살 차이 나지만 저는 애들의 큰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보다는 큰형이 되게 좀 가깝잖아요. 그쵸? 어디서 말대답이야?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뭐 이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너무 비매너인 행동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던진다거나 아니면 문을 꽝 닫는다거나 그럴 때는 따끔하게 혼냅니다. 아빠가 진짜 무섭거든요. 이렇게 한번 따끔하게 혼내고 나면 거의 다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진짜 무섭거든요. 저는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말을 믿고 있거든요. 엄한 부모가 아이들을 좀 똑바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체벌도 좀 하거든요. 요즘엔 거의 때릴 일이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는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엉덩이 세게 한 대 정도 체벌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혼내지 않으면 애들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엇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여기가 선이다.
가끔 이렇게 선 넘을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간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선을 넘을 때 가지치기를 해서 이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는데 그거를 지적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일로 늘 수 있으면 좋지만 애들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엄한 체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벌이 좀 그러면 훈육이라도. 네, 저도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3세 미만이거나 뭐 그랬을 때는 훈육을 먼저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애를 무릎에 앉히고 못 움직이게 한다면 팔을 꼭 잡고 있어라. 아, 이 큰애는 처음에 그 훈육을 할 때 3시간 걸렸어요. 완전히 다 탈취할 때까지 끝까지 막 뻗띵기고 막 땡깡을 엄청 떨었었는데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엄청 났거든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시키는 그대로 훈육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착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훈육을 해서 큰애가 아빠를 더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큰애가 아빠를 되게 많이 따르더라고요. 아빠 오면 아빠 아빠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지금도 이렇게 와이프랑 큰애 작은애 있으면 제가 집에 아빠 왔다 하면 아빠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큰애예요. 저 되게 착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훈육을 한다고 혹은 체벌을 한다고 아이랑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을 넘었을 때 부모님이 잡아주면 애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게 부모가 해줄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애들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에 훈육을 했을 때 얘는 저를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많이 야갔어요. 20분 만에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훈육할 때는 한 3분 만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저한테 진짜 되게 많이 혼났었는데 둘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혼났어요. 얘가 되게 영악하거든요. 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여러분, 애들을 혼내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둘 다 유하면 애들은 엇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애들이 어릴 때 바로 잡아주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렇더라도 무언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혼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놀이를 정말 적극적으로 놀아주세요. 놀이를 잘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이프가, 제 아내가 집안일 거의 다 해요. 제가 하는 집안일 혹은 육아는 이 두 녀석 데리고 놀아주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차박도 합니다. 애들 데리고 가서. 그리고 와이프는 집에서 쉬게 하고 얘네들만 데리고 2박 3일 여행을 남자들 셋이서만 다녀오기도 합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는 와이프 쉬게 하고 요 두 녀석만 데리고 진짜 정말 여기저기 많이 쏘다녀요. 놀러 다니는 거죠. 놀이니까. 저희는 큰형이잖아요. 큰형. 저는 아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큰형이지 않을까. 딸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딸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야기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놀이 플러스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진짜 하루 종일 조잘거리는데 저 정말 끝까지 다 들어주고 대답도 다 해주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좋으니까 뭐 저는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교육업 때문인지 타고난 성정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빠들에게 힌트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육아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